네, 안녕하세요. 2022년 9월 28일입니다. 오늘도 많이 빠졌죠. 어제 반등이 사실은 속임수 반등, 별로 안 좋은 반등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더 신나게 뺐는데, 저는 좀 더 빠졌으면 차라리 좀 뭔가 더 시원할 텐데, 그래야지 내일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데요. 약간 아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지면 내일도 오전에 또 흔들 수가 있어요. 물론 오후에는 좀 빠졌다가도 올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똥을 덜 눈 상태 같이 어정쩡 그러니까 완전히 뭔가 확 그냥 그 반대매도 좀 많이 나오고 이래야지만 바닥이 좀 나오는데 지금은 약간 좀 부족해요. 사실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긴가민가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조금 방송을 할게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자꾸 이제 방송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에, 사실은 시간 대비해서 너무 그런 게 제가 잘 못해서 그런 건 인정하는데 좀 그렇죠. 사실은 이제 너무 이제 자꾸 계속 사실은 이제 구독 수도 더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유료 회원들 그 수익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 이렇게 광고 봐주고 이런다고 해서 그런 게 저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후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후원도 거진 한 달 반? 한 달 반 정도 거의 안 나온다고 해야죠. 그래서 방송은 그렇게 이제 점점 저 역시도 제가 이제 1월마다 하는 방송에 좀 집중을 할 확률이 높아요. 아무래도 조금은 저도 제 나름대로 주판을 튕겨야 되고 사실은 구독자 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거 이제 개의치 않습니다. 사실은 더 많이 하고 싶다면 더 뭔가를 했겠지만 그냥 제가 하는 일을 그냥 하는 정도예요. 저도 나름대로 다른 일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좀씩 이제 그렇죠. 그럼 이제 간단하게 좀 방송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는 이 코로나보다 무서워 자영업자 장사 적게 만드는 이것. 이게 무슨 기사냐면 이게 여기 블로그에서밖에 못 찾아갖고 제가 이 기사를 했는데 보시면 이제 매출 회복 안 되고 임대료 부담 속 물가 최저 임금의 금리까지 오르자 더 이상 대출로 버티는 게 한계 달에 100조 원 육박한 경제 뇌관. 그래서 이게 자영업자들의 빚이죠.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들의 빚이 지금 물론 임대도 굉장히 많아졌죠, 지금 현재. 근데 자영업자 빚이 굉장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올해 임대료까지 올랐는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4회 연속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한계에 달했다. 이게 되게 내포하는 의미가 큽니다. 우리나라는 금리를 사실은 지금 1% 제가 봤을 때 1% 정도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환율을 잡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일정 부분 환율에 대해서는 포기를 했다고 저는 그냥 관계자들이나 이 정부 단체자들은 그냥 앞에서 계속 안정시키려고 하는 건데 환율은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세팅도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환율 원화는 아마 폭락할 확률이 거의 저는 제 느낌상은 거의 엄청 높습니다. 거의예요. 더 이상 얘기하면 좀 그렇고 공포감을 주려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자료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1% 이상 인상을 하면 사실은 우선은 이제 물가 상승을 막고 환율을 막을 수가 있죠. 환율을 막으면 우리 이제 원자재 값이나 석유 값에 대한 이런 게 싸져서 달러로 사오니까요. 수출하는데도 다시 어떻게 좀 그래도 경상수지 적자를 좀 메울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이걸 왜 못하죠? 우리나라 이 빚이 제가 빚이라고 그랬죠? 요번에 저기는 빚잔치예요, 빚잔치. 빚이 많다. 개인들 주체, 기업도 많고, 국가도 많지만 제일 많은 게 개인 채무다. 그래서 이 빚이 많은데, 일례로 이 자영업자 빚, 이제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는 금리를 0.25%밖에 올릴 수 없다. 왜 0.25%냐? 앞으로 더 올리면 그 전에 부동산가 폭락하고 임대료 폭락해서 몇백만 자영업자 다 폭망하게 생겼죠. 그죠? 사람들은 쓸 돈이 없으니까 경기 침체는 더 빨리 올 거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늦추기 위해서 여기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못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환율은 계속 급등할 거다. 계속 급등할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 1인당 이 빚은 보시면은 여기에 대충 나와 있죠. 원래 2029년부터 많았는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죠. 자영업자 평균 대출 규모가 3억 5천이에요. 3억 5천. 근데 여기다 플러스 알파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겠죠. 사금융부터 뭐 일수부터 뭐 많죠. 여러분도 자영업 해보시면 아시지만 맨날 일수가 이렇게 명함 착착착 돌리고 다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빚이 자영업자 1인자 평균 빚이 한 4억 5천 정도로 요즘에 보고 있어요. 4억 5천. 근데 이게 더 5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 4억 5천 정도를 본답니다. 평균. 그러면 이제 4억 5천의 이자만 해도 예? 거의 이래서 우리나라는 금리를 지금 2.5%인데 더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올리면 이게 먼저 폭발해버리죠. 뻥뻥뻥 폭발하죠. 예, 이거랑 맞물려서 뭐가 있죠? 개인들 부동산 대출 있죠. 부동산 담보 대출. 그래서 결국 금리를 0.25% 올리면 그 대신 뭐죠? 환율이 급등한다. 환율이. 자, 그럼 요거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빚의 심각성, 우리나라 빚은 이제 시간 폭탄이고 언젠간 금방 터진다. 예, 터지기 일부 직전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시간을 정부에서는 좀 늦추는 것 뿐이다. 금리를 어쩔 수 없이 1% 올려야 되지만 우리나라 개인의 빚이 많기 때문에 국가 빚이 많은 영국과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세금을 걷어서 이게 메꾸리 하면 되지만 개인 빚은 어떻게 하죠? 탕감해줘요, 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나중에 메꾸죠? 개인 빚은 탕감이 힘들죠. 그죠? 어차피 뭐 막말로 최악의 경우 정말 최악의 경우 심하면 뭐 자살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죠. 아니면 파산 신고 이런 것도 해당만 되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어떻게 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심각하죠. 자, 그러면 이거와 함께 오늘 또 환율 차트 조금 보면서 기술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차트까지 보면서 이제 종목 조금 얘기가 끝나겠습니다. 예. 미국의 환율을 보시면 미국 지금 이제 우리나라 원 대비에 지금 계속 뛰고 있죠. 그냥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그죠? 계속 올라가죠. 이게 이제 10년 차트나 이런 걸로 보면 무섭죠. 그죠? 네, 슈팅이 조만간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슈팅이? 그죠? 슈팅이 나올 것 같죠? 2기울기면 슈팅이 나와야 돼요. 네, 이게 10년짜리로 보면 슈팅이 나올 때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슈팅이 10월에 나올지 11월에 나올지 지금 원데이, 투데이 해요. 예. 네, 이게 코스피 차트인데요. 우선 이제 한번 일봉은 벌써 많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그냥 한번 거보십시오. 예,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진 않죠. 그죠? 예. 그죠? 근데 이제 더 크게 한번 보면, 특히 제가 항상 월봉을 보라고 그랬죠, 월봉. 예, 주봉에서 한번 거볼까요? 주봉에서 이렇게 거볼까요? 예, 뭔가 조금 들어온 것 같죠? 느낌은 그래요.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죠? 좀 들었죠? 네,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한번 또 월봉을 보죠, 월봉. 월봉을 보시면 한번 이렇게 기울기가 이런데, 그죠? 조금 들어온 것 같죠? 네, 조금 들어왔어요. 사실은
붙여줘도 조금 부족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좀 애매해요. 내일 또 빠질까요?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내일도 빠져요. 네, 내일도 빠집니다. 네, 내일도 올랐다가 뭐 빠지겠죠. 내일도 빠져요. 그래서 최악의 차트가 나올 것 같아요. 내일도 빠집니다. 기술적으로는 내일도 좀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일 좋은 차트는 내일 빠졌다가 요 부분에서 한 요만큼 좀만 더 빠졌다가 꼬리를 달면서 뭐 한 요 정도까지 가주는 거. 그래서 요렇게 회복이 한 요 정도까지 돼주는 거. 그래서 양봉이 나오는 거. 어쨌든 뭐 내일도 한 2%나 뭐 이 정도 빠졌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뭐 플러스 뭐 1%나 뭐 0. 몇 프로, 0.5%에서 플러스 0.5에서 뭐 한 0.1% 이 사이까지 회복해 주는 거. 굉장히 다이나믹하죠. 이런 차트가 나오면 그래도 인정할 수 있겠어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차트상으로는 그래요. 좀 더 빠져야 돼요, 사실은. 근데 뭐 그냥 여기서 어쨌든 하방은 열려 있어요. 하방이 열렸기 때문에 더 빠질 수도 있고 빠졌다가 회복할 수도 있고요. 그건 뭐 내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애매해요. 그럼 이제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도 한번 가보죠. 예, 비슷하게 지금 이제 기울기들이 비슷하게 나가죠. 그렇죠. 코스닥도 이렇게 바짝 붙여도 조금 덜 빠졌죠. 덜 빠졌죠. 그렇습니다. 좀 덜 빠진 느낌은 좀 들어요. 이렇게 이런 식의 모양이 최소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좀 덜 빠졌어요. 이만큼 덜 빠졌네요. 한 2, 3% 정도 덜 빠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뭐 기술적으로 또 볼 수 있는 거는 이 봉의 길이를 보시면 이렇게 음봉이 나올 때 이 길이 있죠. 이 길이. 이 길이, 예, 이 길인데 꼬리가 짧죠. 예, 요게 조금 꼬리가 이렇게 빠져서 보시면 저 세 개 강한 음봉이 나올 때 거의 퍼센테지가 비슷해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음봉으로 꼬리를 한 요만큼 달고 그죠? 예, 요런 모습들이 거의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그죠? 세 번째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 빠지고 있는데 첫 번째 모양, 두 번째 모양, 세 번째 모양 보시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꼬리랑 몸통이 꼬리가 우선 짧아요. 꼬리 몸통도 그렇지만 꼬리도 좀 짧아요. 내일이 더 다이나믹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완전 다 빠졌으면 다 빠졌다가 회복하면 좋은데 내일까지도 더 빠지겠다라는 게 차트에 나와 있죠. 보시면 계속 보시면 보죠. 요 길이 요만하죠. 요것도 비슷하죠. 그죠? 네, 요거는 꼬리가 좀 짧죠. 좀 더 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도 우선은 빠져요. 근데 빠지는데 내일 좋은 거는 꼬리를 달면서 뭐 2시 반이나 이때부터 뭔가 다이나믹하게 끌어올리는 뭔가 그런 게 나와주면 좋겠죠. 내일 투매가 내일 반대매매가 많이 나오겠죠. 오늘 저점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내일도 빠진다. 네, 기술적으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괜히 뭐 제가 꿈을 줄 수도 없고, 저는 냉정하게 얘기해야 되죠. 그리고 뭐 저도 마음이 아파요. 저도 뭐 주식이 있죠. 근데 저는 주식 금액은 줄여놨기 때문에 예전같이 그렇게 막 전재산 몰빵하고 있고 막 그럴 때랑은 차원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냉정할 수가 있습니다. 좀 사실은. 금액이 작기 때문에 냉정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달러 사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했죠. 달러. 자, 그러면 종목들을 몇 개만 볼게요. 네, 유틸렉스가 오늘 상한가를 갔죠. 뭐 기사가 나왔듯이 요거죠. 요 기사가 아니라 요 기사죠. 그 유틸렉스 FT, NT셀, 미 FDA 희귀약품 승인의 상한가 희귀약품에 요게 됐대요. 유틸렉스의 MB, NT셀 머리글만 보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근데 내일 이거 팔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 사견엔 그렇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오늘 그 지니틱스 같은 경우도 어제 상한가 갔었죠. ABO 바이오의
매각되면서. 근데 지니틱스도 오늘 엄청 많이 빠졌어요. 거의 10% 이상 빠진 걸로 봤는데. 유틸렉스가 오늘 이런 날에 그래서 상한가를 탔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계속 이제 조정을 주다가 그냥 싹 말아 올렸죠. 어차피 내일 이제 여기 맞고 떨어질 차트예요. 그래서 내일 여기 맞고 떨어지겠죠. 그래서 다시 음봉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틸릭스는 내일 고점에 아침에 팔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제 사견입니다. 뭐 희귀약품 지정으로다가 막 엄청 가고 그러진 못할 것 같아요. 뭐 임상 성공도 아니고.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보기 위해서 한번 지니틱스를 한번 또 좀 보죠. 네, 지니틱스 같은 경우도 이제 기사를 보시면 이 AB 프로바이오에 피인수됐죠. 인수된 거죠. 그러니까. AB 프로바이오에 피인수돼서 상한가가 됐죠. 이제 지니틱스도 이제 그 팹리스 회사죠. 터치 IC 이런 거 설계해갖고 그런 거죠. 여기 보시면은 지니틱스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나오죠. 지니틱스 2000년에 설립된 반도체 설계 회사 전문으로 이제 팹리스 기업은 설계하는 회사죠. 반도체. 그리고 뭐 생산 설비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시스템 반도체에서.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 회사들이 특히 팹리스 회사들 유틸렉스도 있고요. 또 오늘 하는 유틸렉스가 아니라 지니틱스도 있고 오늘 얘기할 수 있는 이제 동우나나텍 또 이미지스 이런 회사들 다 팹리스예요. 팹리스 회사들이 이제 삼성이 지금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부분으로 대만의 대만 회사 1위 업체를 지금 2위로 지금 16%인가 시장을 장악했죠. 그래서 삼성이 나중에 그 시스템 반도체 쪽 비메모리 부분을 계속 키워서 ARM도 뭐 인수하고 뭐 어디서 잘 돼가고 그러면 아마 삼성도 나중에 주가가 다시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팹리스 회사들이 좀 다시 그 삼성의 ARM 그 인수에 따라서 인수를 지금 추진을 하긴 하죠. 좀 재평가를 받은 확률이 좀 높죠. 재평가를 받은 확률. 그래서 지니틱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연속 상한가가 힘들죠. 그죠? 보시면 이럴 때 다 팔아야 돼, 아침에. 그죠? 그냥 계속 밀어버리죠. 그래서 어제 올린 거 거의 다 뺐죠. 17.66%. 요즘 같을 때 한번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면 그냥 거의 먹었던 거 다 뱉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 그냥 이럴 때 막 이게 벌써 마이너스로 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냥 던지는 거예요. 물론 이때 못 던지면 최소한 이때는 던질 수 있겠죠. 뭐 장 시작하고 한 20분 정도 지났을 때니까. 그래서 이럴 때 던지는 게 최고인데 못 던지면 이럴 때라도 던져야 돼요. 그래서 유틸렉스도 제가 봤을 때 내일 아침에 던져야 됩니다. 예. 뭐 잘 던지시는 분들은 좀 후원 좀 해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이제 핸디소프트가, 얘가 차트를 만들려고 그래요. 계속 뭐, M&A 얘기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되게 수상하죠. 예, 이날도 얘네들이 어쨌든 그런데 종가로는 계속 차트를 만들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조만간, 하루 미끄러지고 어쩔 수는 있지만, 예, 조만간 이제 이 선에 다시 올라탈 것 같아요. 이 선에 올라타면, 예, 그때는 여기서 뭔가 이제 추세를 만들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고를 한번 판 거예요, 고를. 이 차트도 그때 누가 물어봤었죠. 요때쯤 매수하면 안 되냐고, 요때 밀려갖고. 근데 고를 팔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이거 이탈시킨 다음에. 그래서 고를 팠죠? 네, 다시 갈 수 있죠. 그죠? 그렇죠? 다시 여기서 산을 한번 만들 수도 있지만. 차트가 정형적으로 세력주인데, 이 주식도 요번에 이러한 뭔가 폭락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폭락을 통해서 고를 한번 팠다. 저는 핸드스포트를 좋게 봅니다. 예. 뭐 이렇게 갈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매수하시고 아닌 분들은 근데 매수는 항상 조심하십시오. 이럴 때 손절가는 항상 여기 이탈하면 손절한다 이런 거 정하고 하세요. 이걸 제가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 정도는 기본입니다. 매매. 네, 삼진제약도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누군가가. 예. 걔는 거의 대표보다 더 많이 매수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제약이 문제 어떤 회사가 매수하죠. 이거는 100% 이때 이렇게 단봉으로 가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봉들이 길어지면서 거래량이 뛰죠. 얘네가 여기서 언젠가 이렇게 한번 또 눌린 다음에는 엄청 세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주식이
매집이 잘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유통 주식도 만약에 이 주식이 지분 싸움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간다면 적어도 한 2배에서 3배 이상은 무난하게 갈 확률이 높은 게 매집력을 봐야죠, 매집. 그래서 지금 봉들이 계속 길어지죠? 이제 자꾸 누가 사고 팔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까지는 그냥 조용히 누군가 살살살 매수했는데, 이제부터 뭔가 방향성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쭉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차트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삼진제약도 좋게 보는 주식 중에 하나예요. 지금 뭔가 이렇게 누군가가 이 기득권, 뭔가 이 주식에 뭔가 뭐죠? 한마디로 경영권을 뺏기 위해서 뭔가 그런 식으로는 어쨌든 주식을 사모으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막 출렁이는 거죠. 못모 떨어뜨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삼진제약 좋게 봅니다. 삼진제약이었습니다. 네, 이미지스도 오늘 주식들이 많이 거의 다 막 빠지고 그러는데도 혼자 플러스를 지켰죠. 그러면서 5일선까지 어쨌든 찍고 빠졌잖아요. 조만간 내일이든 모레든 보시면 이제 이기울기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내일은 뭐 여기서 뭐 다시 5일선을 찍고 갈 수도 있죠. 어쨌든 다시 이 구간을 또 언젠가는 찍고 오고 뭐 그래서 여기를 채워나갈 확률이 높다. 그죠? 그래서 얘도 타점이 여기로 모이고 있죠. 모이면 어느 순간 여기서 항상 이렇게 몰렸다가 또 빼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빠진 만큼 이제 고를 이렇게 팠죠. 그럼 산을 항상 파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렇죠? 많이 빠진 만큼. 물론 산을 안 파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이런 스타일이 정석이에요. 그래야지만 이평선이 다시 이제 여기 이렇게 어느 정도 올려놔야지만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들이 또 여기서 또 한번 꼬일 수가 있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좀 행보해주면.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파동을 주는 거죠. 그래서 파동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네, 그 단순한 원리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지스 괜찮네요. 이미지스도 팹리스 기업이죠. 근데 저도 얘가 뭐 때문에 이렇게 가나 이제 저도 계속 팹리스 기업이라서 갖고 있긴 한데 이 액추레이터 특허권을 이제 취득을 했는데 이 액추레이터가 이제 정전기를 이용한 적인데 요걸 통해서 상용화를 한답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뭔가 제품을 만들어서 부품으로다가 뭐 좀 전력을 덜 쓰든 뭐 아니면 뭔가 어디 회사에 납품을 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실마리인 것 같아요. 요거를 갖고 뭐 제품화 상용화 한다니까 그걸 납품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계약이나 뭔가 그런 거에 의해서 뭔가 뭐 그런 부품의 뭔가 그런 교체 효과? 네, 그러면서 매출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미래 ING도 오늘 많이 올렸죠. 엄청 올렸다가 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봉이 좀 지저분하게 됐는데, 이런 봉들, 이렇게 윗꼬리를 다는 봉들이 이렇게 위에서 나오면은 이건 이제 고점 징후라고 볼 수 있고, 고점 징후고, 밑에서 나오면 저점 징후죠, 저점 징후.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이렇게 갈 확률이 좀 있다. 근데 이제 이런 주식들이 좀 지저분한 주식은 항상 갈 듯 하다가 또 이렇게 쌍바닥을 찍죠. 그래서 지저분해요. 사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매수를 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쌍바닥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짧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좀 길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차트를 분석해보면 그래요. 그리고 미래 ING 시총이 너무 싸졌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유가증권이나 뭐 이런 거 해도 그것도 안 되죠. 그래서 오늘 그나마 이렇게 플러스를 낸 주식들이 미래 ING나 현대 퓨처넷도 오늘 마지막에 종가 플러스를 낸 거는 너무 자기네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보다도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괴리죠. 빠진 회사들이 그나마 바닥을 뭔가 이제 바닥 시그널이 나왔다 이거죠. 더 빼면 좀 무리수가 있는 거죠. 같이 막말로 1,000원짜리 돈을 계속 주의가 안 좋다고 1,000원짜리를 갖고 넌 900원이야, 800원이야 막 이러는 거랑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본연의 가치로 회귀할 확률이 높다. 미래 ING도 뭐 오늘 좀 좋은 시그널이 났으니까 계속 지켜보시면서 가격도 너무 싸네요. 이거 뭐야, 거의 뭐 최저가예요, 이거. 이거 월봉으로 보시면, 이거 뭐 저번에 그것도 깼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7년, 6년, 뭐 그 이전부터 최저가예요, 최저가. 최저가부터 이렇게 치고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잡주들은. 최저가부터 치고 올린다. 네, 명심하세요. 네, 동훈아나텍도 오늘 기사가 하나 나왔죠.
얘가 뭐죠? 혈당 측정기가 이게 전에 좀 된 건데, 이 뭐죠? 측정기를 침으로다가 돼요. 침으로다가 요걸 해서 인증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상용화되면 대박이 날 수도 있겠죠. 얘네도 좀 쌈박해요. 왜냐면 혈당 측정할 때 이렇게 손 같은 데 막 찔러고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침, 침이요, 침으로 하는 거예요. 좀 쌈박해요, 아이디어가. 네, 그래서 동운내나 아나운도 이 침으로 혈당을 체크한다. 그래서 손을 찌르는 그런 아픔이 없다. 그래서 얘도 만약에 얘는 그래서 반등을 벗으면 벌써 많이 좋죠. 꽤 좋죠. 그래서 얘 수상해요, 많이 수상해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골 한번 파고 다시 이 추세를 다시 탈 수도 있다. 이 추세.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얘가 아마 시총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이 혈당 치료제 그 혈당으로 침으로 혈당을 제조하는 그 기계가 잘 풀린다면 얘도 주가가 엄청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주식 잘 봐야 돼요, 이거. 뭔가 메커니즘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당뇨 환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죠. 예, 근데 처음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까지 다 판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뻥튀기가 되고 거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막 5배, 10배 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현실을 깨달으면 경쟁자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예, 침이 아니라 다른 걸로 머리카락으로 잰다던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얘네가 잘하면 획기적인 기술이고 뭔가 거품을 만들 수 있는 재료예요. 이거 충분히. 그죠? 저도 이거를 이제부터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거품을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동훈 아나텍은 자체는 그 반도체 얘네도 설립, 아날로그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회사라고요. 근데 그게 돈벌이가 안 되니까 뭐 이런 부업으로 이런 바이오 이런 거 하나 봐요. 그래서 이 동훈 아나텍이 오늘 좋았는데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좀 쌈박해요, 재료가. 네, 현대 퓨처넷도 오늘 결국이 얘 같은 애들이 거진 바닥이 조금 나왔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또 미끄러질 수도 있지만 미끄러지면 팔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돌릴 수도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시총이 너무 줄어드니까 얘네들도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자체적인 수입도 나오고 또 현금 유보금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돌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또 이제 조금 오늘 지지가 나왔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질수록 바닥이 올 때쯤 되면 이제 센 놈들이 나와요. 센 놈들. 그러니까 주가보다 센 놈들이. 그래서 동훈아나텍 같은 회사도 나오고, 유틀렉스, 유틀렉스는 하루 이틀짜리지만, 핸디소프트, 삼진제약, 이미지스, 미래ING, 이런 회사들이 뜨는 거죠. 네, 오션 브릿지도 한번 보죠. 오션 브릿지. 오션 브릿지도 지금 2차 전지 장비 업체죠. 네, 오늘 좀 바닥 가격. 오션 브릿지는 많이 빠지진 않았네요. 얘 같은 주식이 참 그렇게 나쁜 주식이 아닌데요. 한번 주봉을 또 볼까요? 주봉을 보면 그렇죠.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요번에 반등해서 거의 꼬리 달고 이제 다시 가려고 그러죠. 다시 그래서 여기선까지 올려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션 브릿지가 반등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빠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수가 다시 좀 양방향으로 많이 간다면 다시 이런 구간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겠죠. 오션 브릿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앱클로는 많이 빠졌다가 요번 하락에 그래도 잘 버틴 주식이에요. 이렇게 쭉 상승했다가 여기서 이제 한번 털고 쭉 이제 하락했다가 여기서 그래도 이제 하락 구간에 어제도 상승하고 오늘도 상승을 했죠. 그래서 앱클론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항상 중요한 건 이런 주식은 이걸 뚫을 때까지는 믿을 수가 없다. 수렴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이 고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까지 고점이고 막말로 주가가 반등한다면 또 빠질 수도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강한 모습들이 나와줘야지만 정확한 그 반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뭔가 그래도 가능성 있는 주식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도 유틸렉스가 갑자기 상한가를 갔지만 재료로 봤을 때는
길게는 좋겠지만 뭐 단발적인 재료겠죠. 그리고 뭐 지니틱스가 어제 또 상한가를 갔었죠. 오늘은 좀 빠졌고요. 많이. 그 다음에 이제 뭐 핸디소프트나 삼진제약 같은 주식이 계속 M&A나 뭔가 서로 경영권 문제들이 나오는 주식들이 그래도 반등이 좀 시작된다. 예, 그리고 뭐 이미지스, 그리고 이제 미래ING, 그다음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는 이제 침으로 혈당을 체크한다. 이런 아이템이 좋죠. 계속 그게 진행 과정을 보시면서 뭔가 계속 좋은 결과가 있다면 주가가 계속 상승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퓨처는 자산 가치나 이런 현금성 자산이 많은데 너무 많이 빠졌다. 오션 브릿지, 2차 전지 장비 업체 매출이 계속 좋죠. 예, 그렇죠. 이걸로는 뭐 바이오회사고요. 예, 그렇게 되고요. 사실은 이제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좀 우리나라가 금리를 마음대로 많이 올릴 수 있는 한마디로 진퇴양난에 빠졌다. 빚 때문에. 빚이 많아서, 개인들 빚이. 그래서 이제 진퇴양난에 빠진 우리나라가, 자, 그러면 이 환율에 대해서, 핵폭탄을 맞아서, 환율이 급등할 요지가 계속 폭발하고 있다. 폭발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자산시장은 대폭락한다. 대폭락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그널들이 다음 달에 이제 있는 그 FOMC의 또 금리 인상, 또 우리나라 금통위의 금융 인상 날짜와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서 뭔가 엄청난 변화, 그러니까 큰 시그널로 다가오는데 상승보다는 엄청난 폭락 쪽이 강하다.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식이 힘드시면 정리하시고 뭐 환율을 하던가 뭐 여러 가지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락에 배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조만간 또 잠깐 그 급락에 따른 단발 그 반등은 나오지만 긴 추세로 봤을 때는 계속 하락이기 때문에 인버스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죠. 하락에 배팅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 계속 모아가시던가 아니면 더 보유해 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어쨌든 속은 서로 다 쓰려요. 저도 지금 막 쓰리지만 이걸 계속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주가가 빠지고 빠질수록 많이 근데 신용인 사람은 정리해야 돼요. 신용은 이거 시간이 문제지 신용은 메꾸던가 털어야 됩니다. 이거 신용은 제가 웬만하면 다 나올 것 같아요. 대형주도.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지금 한번 쫙 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반대 매매 엄청 나올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당장은 아니니까 천천히 출구를 찾던가 아니면 환율에 배팅하던가 뭐 방법을 찾으십시오. 저 역시도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현찰을 갖고 있고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1000년 만의 기회가 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